안녕하세요. 심신자연 회복을 돕는 김영금 태극근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원인을 정리해보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보통 이제 우리 과도한 노동이나 근육 피로도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통증을 많이 발생하죠. 물론 그런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척추에 질환을 유발해서 병의 진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 진단 상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늘 어떤 허리의 불편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어떤 심리에 허리를 사용하는 활동들이 항상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피로도겠죠. 풀어주는 회복하는 시간보다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또 그 부위에 과도한 집약적인 또 사용이 많아서 늘 긴장대가 형성되어 있고 피로도가 쌓여가는 그런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부분들이 전신의 어떤 유연성, 스트레칭을 자주 해준다든지 또 하체의 유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지연하거나 예방될 수 있는데, 거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의 경직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허리 부위라고 해서 꼭 허리 주변 근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 모든 부분의 유연성들이 결국 특정 부위에 어떤 그런 불편을,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항상 길러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유연성은 결국 또 혈액순환에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 운동들은, 유연성을 위한 그런 운동들은 결국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하는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은 우리 신체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스트레칭, 또 유연성과 직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늘 항상 좀 어떤 특별한 배움의 동작이 아니더라도 몸을 자주자주 풀어주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또는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허리 자체의 근육뿐만 아니고 그 주변 근육들도 또는 하체의 어떤 지지 근력들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중력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중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척추가 이렇게 붙는다든지 또는 근육이 가라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약화되는 현상들을 노화와 함께 빠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과도한 어떤 피로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항상 좀 관리해 주는 것, 그리고 근력을 강화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진척된 허리의 부담이라 하더라도 예방이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하고 또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동이라는 지속적인 노력,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운동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 태극근에서 어떤 전공, 참전공 이런 형태에서 이 코어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각 관절을 부담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왔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해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허리의 부담을 우리가 또는 척추 자체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그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또 근육과 근육이 서로 회복 능력이 생기도록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우리가 정대시키게 되면 척추와 직접적으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완화될 수 있고, 또한 그 보강 역할 때문에 척추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오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운동 방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태극근에서 사용하는 참전공의 일종입니다. 태극 혼원장이라는 자세인데 상체는 일단 두고서라도 배꼽 이하의 하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너비로 보폭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발은 11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 이 보폭이 넓으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보폭 정도는 좀 좁힌다든지, 어깨 너비가 보통 기준이 되는데 더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어깨 너비를 벌려주고 부담 없을 정도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굽히는 정도도 많이 굽히면 힘들겠죠. 또 적게 굽히면 또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해질 수가 있고, 본인이 관절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굽히는 정도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굽힌 이후에는 반드시 무릎을 좌우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발바닥은 지면에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전제이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좌우로 벌리게 되면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또는 발목 부위에 부하가 걸리죠.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힘을 느끼시고 힘을 넣는 강도도 역시 좀 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게 하시고 또 힘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릎을 벌려서 무릎을 벌리기 이전하고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무릎을 벌려서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한 다음 그 다음에는 엉덩이 부위입니다. 엉덩이 부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무릎을 벌려서 허벅지까지 힘이 들어와 있는 이 상태, 탄탄한 상태에서 엉덩이의 꼬리뼈, 이 부위를 이용해서 엉덩이에 힘을 넣습니다. 꼬리뼈는 항문을 수축하듯이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릎을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당겨주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같이 일정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두 근육이 마치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당겨서 아랫배가 이렇게 밀려 나와가지고 척추가 앞뒤로 기울다든지 이런 형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직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죠. 또는 너무 당기지 않아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상체가 앞으로 또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앞, 뒤에 이 잘못된 동작을 주의하시고 중앙에 수직으로 골반 위에 상체가 그대로 올려지는 느낌,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형태에서 꼬리뼈를 당겨줍니다. 그러면 무릎을 벌려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고 꼬리뼈를 당겨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하체의 모든 운동 요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척추 기립근이 이 두 부위가 이렇게 잘록해 있던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를 우리가 강화하는 효과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척추 기립근과 그 다음에 엉덩이 대둔근 이 부위와 그 다음 허벅지 대퇴근 이 부위가 다 같이 탄탄해지는 효과로서 우리의 신체가 갖고 있는 중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분산시켜주고 또 보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특별하게 상체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래 복부에 손을 대시고 텔레비전을 보시든 거실에서 하시든 이 발바닥을 지면에 잘 밀착시키고 무릎을 벌려준다. 그리고 꼬리뼈를 살짝 당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가 반듯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함몰시키고 고개를 들어줍니다. 고개를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높낮이만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낮추게 되면 강도가 세질 것이고 조금 올리게 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벌리는 정도, 벌려서 힘을 넣는 정도도 세게 벌리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세질 것이고 약간 풀어주게 되면 강도가 약해지겠죠. 또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발끝을 바깥으로 많이 벌리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발끝을 11자나 11자보다 조금 더 안으로 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되면 강도가 강해지면서 또 관절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강도 조절은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를 5분, 10분 또는 최대 30분까지도 이렇게 유지해주게 되면 이 부위의 근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신체의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허리를 지지하는 주변 근력들의 어떤 협역 능력, 유기적인 조건을 갖춰주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양발바닥을 지면에 잘 밀착시키고 두 번째는 무릎을 좌우로 벌린다. 세 번째는 엉덩이 꼬리뼈를 살짝 당겨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게 한다. 네 번째는 상체 가슴을 살짝 넣고 고개를 들어서 정수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바른 자세를 서준다. 이 상태를 시간 지속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면 여러분들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운동법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운동법이니까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 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